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천당 밑에 분당인데 진짜 용적률 300, 500으로 하게 되면 천당 밑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왜 굳이 높이 지으려고 그러나? 옆에 빈 땅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분당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평균 시세가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9억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허물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공사비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9억에다가 뭐 예를 들어 3억을 추가한다. 그러면 12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빈 땅에다 새로 짓게 되면 5억이면 짓는 거예요. 맞아요. 땅값이 그러면 싸니까. 왜 굳이 12억짜리를 지려고 그래? 5억짜리를 짓는 게 아파트 가격 안정시키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기반시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쾌적하게 질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게 서울이에요.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이게 노원구가 해당이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노원구가 그동안 용적률을 올린다 해줬지만 실제 근거법이 없어 못 해줬는데 그렇죠. 이게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1기 신 특별법이 나왔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당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뉴스 제목이 이게 될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달고 있죠. 왜 나왔죠 이게? 일단 기존에 중고층 아파트로 지어진 지역들을 재건축이라는 기존 제도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만들어 놓고 시장의 반응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용적률만 높여서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 만드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아파트만 높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1기 신도시 전체를 다 새롭게 신도시 만들듯이 대규모로 전체적으로 다 갈아엎어서 새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재건축으로 이제 하라고 했는데 네. 용적률 250%의 재건축을 하라고 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수익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용적률을 이제 300에서 500%를 올려주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해라. 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실제 효과가 있을까? 저는 효과가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먼저 발표됐던 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1월 30일 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 대출이 영업한 지 일주일 만에 이게 10조 5천억 정도가 지금 소진이 됐습니다. 전체 특례 보금자리로 한 36조 정도인데 지금 10조가 이미 소진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안에서 통계를 보니까 집을 산 사람들, 대환하고 뭐 전세 보증금 나간 사람 말고 집을 산 사람들이 이 중에서 30%랍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3조 이상이 집을 사는데 썼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가구 수로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한 1만 가구 정도를 사람들이 샀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자금을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요번에 나온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는 집들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급매물들이라든지 대출받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택들, 호재가 있는 주택들은 저는 충분히 매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 내에서 그러면 급매물들이 좀 빠르게 사라질 것 같다라는 게 좀 단기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만 만들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간 기반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살기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전 그래서 효과는 비교적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금리가 낮아져서 2년 뒤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2% 이하로 내려가고 대출 금리가 3%대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면은 다시 부동산이 이제 살아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이 제정돼서 실제적으로 그런 신도시가 개발에 들어가는 시점 이 됐을 때 경기 상황이 지금과 같지 않고 오히려 상승해버리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개발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을까? 각종 규제가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규모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규모로 개발을 하게 되면 또 여기도 블록 단위로 통합 개발도 한대요. 근데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가 2개 동 이상으로 통합 개발하는 게 거의 다 이제 무산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지연이 돼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개발되는 경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몇몇 경우를 빼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고 또 1기 신도시 5개 중에서 용적률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 같은 데는 평균 용적률이 226%인데 일산 같은 경우는 평균 용적률이 169%예요. 그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블록을 재건축하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일부 블록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변 내에서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주수요를 받아줘야 네, 되는데. 받아줘야 되는데 네네. 이미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옆에다가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다 이주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만드는 기간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네네. 성남시가 그렇게 순환 재개발을 하겠다고 진행하다가 20년 동안 30년 망했죠. 동안 못했거든요.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권내님 말씀대로 네.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급매들이 사라지는 데는 기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효과가 있나? 더군다나 분당이나 우리 일기 신도시처럼 옆에 빈 땅이 많은 지역은 굳이 여기를 높게 짓기보다는 옆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또는 옆에 택지 빈 땅 전답을 풀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게 절반값 이하로 지어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는 절대 신도시들 택지 개발 못 해요. 이거 못 해. 왜? 옆에 빈 땅이 얼마나 싼데. 그렇죠. 왜 100만 원짜리 땅을 놔두고 왜 2천만 원짜리 땅에다 아파트 지어요? 그 지방은 절대 못 하는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확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옆에 빈 땅이 없단 말이에요. 또 기반시설이 다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그럼 서울은 비싸도 안에다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생겼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법이 통과가 돼서 실제 진행되면 노원구 쪽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그냥 그죠? 네, 맞습니다. 목동이 10만 제곱미터 되나? 목동이 해당되나요 그게? 목동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나? 목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강남의 수서 네. 지역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 쪽으로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쿠키님이 얘기하듯이 이제 이 선거용 아니 낭코님이 얘기했는데 선거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능성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결론 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뭐 그분들 마음을 모르니까 네, 이 네. 법을 만든 분들 마음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렇다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야, 이거는 실제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이다. 그러면은 우리 김권대님이 얘기한 대로 음. 그 경기도 일기 신도시 주변에 보면은 빈 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빈 땅들에다 새 아파트를 짓는 거는 쉬워요. 싼 가격에 저렴한 아파트 가격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일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죠. 어떻게 하시죠? 이제 그거 리모델링이라든지 도시개발법, 네. 현재 있는 도시정비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 해야죠. 음. 적당한 용적률을 올려줘서 해야지. 네. 그냥 일괄적으로 300, 500이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개발은 인정을 해요. 저도 인정을 역세권 쪽에 용적률을 높인다고 하는 거는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길 쓰니까 네네. 그거는 높게 지어서 거기를 좀 많은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많이 짓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괜찮지만 굳이 여기에서 거리가 있는 것들을 용적률을 올려줘가지고 재건축을 높여서 한다. 이거는 전혀 해야 될 이유를 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률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세대수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도록만 딱 규정을 해놓으면은 단지별로 차이가 나더라도 그 몇 퍼센트의 일반 분양이 나오면은 그걸 통해서 사업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대안들이 좀 현실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역시 뭐 쿠키님 500% 용적률은 조금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주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 네, 부분적으로만 주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진짜 서울이 굉장히 만약에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서울의 재건축들이 가장 큰 득을 보게 되고 서울의 초급매가 아니고 이제는 급매도 사라질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과천 8구 단지 같은 경우도 대지 지분 때문에 지연되는데 각 조합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힘들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까 네. 통합 개발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근데 실제로 뭐 댓글은 둔천주공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많습니다. 일기 신도시 저리 가라. 네. 자, 그래서 네.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 이권내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초급매들이 사라지게 하는 효과는 있을 거다. 네. 근데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호재가 없어서가 아니고 유동성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예, 거죠.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 하는 거다. 이런 건데 이제 유동성이 풀리게 됐을 때 풀리는 시점에 맞물렸을 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효과를 발휘해서 그때는 이제 급매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렇죠. 빠른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나올 수 없는 법이잖아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죠. 경기 좋았을 때는 그냥 그 집값 온 불지피는 역할인데. 언론에서 문매를 맞을 거예요.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 안 해도 부담 없어. 네네. 집값을 끌어올릴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발표지 완전 100% 믿지 마세요. 좀 두고 보자. 네.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맞을 왜냐면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이게 가능한. 옛날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의도 한번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의도하고 용산하고 통합개발. 통합개발했다고 집값이 순식간에 폭등하면서 다 취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한강변 개발이나 이제 재건축 푼다고 했을 때도 되게 층수 제한 층수 제한 푼다고 했을 때도 되게 시겁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값 상승 시기에는 못 하는데 이런 하락 시기다 보니까 이 개발 호재를 확실하게 터트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분명히 먼저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바닥일 때 사고 싶은데 어디에 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소금매 플러스 호재가 있는 지역을 해라. 어떻습니까? 저는 그 동의하는데요. 네, 다 동의하니까 저희 같이 방송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가격이